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관련 판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변과 함께 판례 읽기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판례는 대법원에서 2021년 2월 18일 선고한 대법원 2016도 1876 하나 판결입니다. 부동산 관련 판례는 주로 민사 판결이 많은데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전원합의체 형사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칭해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은 크게 세 가지,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 구분 방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민사법리는 조만간 새로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판례에서 쟁점이 된 유형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양자간 명의신탁은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직접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그 소유자 아닌 사람의 명의로 자신의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오늘 판례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판결의 주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 이러한 부동산 실명법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 대금 반환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 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 등기 의무의 존재나 명의 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 가능성을 들어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 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 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6도 1876 하나 판결의 결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즉 명의 신탁이 양자간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삼자간 명의 신탁의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명의 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 신탁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따르는 대법원 판결이 모두 판시되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 이전에는 계약 명의 신탁, 제3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와 달리 양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부동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하여 명의 신탁자를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2021년 2월 18일 선고한 대법원 2016-1876 하나 판결의 판시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권변TV, 권변과 함께 판례 읽기, 다른 판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